저는 어떤 경우에든 학생들에게 심화학습의 중요성을 놓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화학습의 반대는 선행학습이 아니라겠습니다. 선행학습도 좋습니다. 그러나 심화학습이 되지 않은 선행학습은 그냥 사상 누각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 사상 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심화학습의 중요성은 제가 끝까지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알미라겠습니다. 공부를 했으면 좌우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공부하는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요. 모르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 지금 왜 제가 선행학습에 대한 반대를 왜 하는 거냐면 선행학습이 모르는 공부의 아주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진도만 빼는 것. 진도만 빼기만 하면은 부모님들은 포만감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무조건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여기 말씀드렸죠. 집중하라고 하죠, 학생들에게. 얘들아, 공부할 때 집중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예습해라. 또는 복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렇게 공부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공부를 모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집중하고 예습하고 복습하더라도 모르는 공부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를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중을 위한 집중이 아니지요. 예습을 하는 목적, 복습을 하는 원인, 그 이유가 전부 다 뭐죠?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모르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을 해도 모르고요. 예습을 해도 모르고 복습을 해도 모르는 공부를 하고 있다. 형식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알 때까지 공부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입시는요, 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꾸 속도 전쟁을 벌이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행학습이죠. 선행학습이에요, 이게. 자꾸 속도전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애가 끝나는 줄 알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선행학습을 통해 가지고 속도전을 벌이는데 속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깊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는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이걸 제가 그때 다른 말로 뭐라 하겠습니까? 심화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심화학습. 네. 심화학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도전을 벌이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학생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시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부모님들 오늘 시간은요,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반에서 길면 2시간까지도 갈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만약에 피곤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에게 윤민수 원장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가르치며 제시하고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듣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서 학생들이 캠프를 끝나고 나서도 부모님들도 제 내용이 맞고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제 말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 이거는 주관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메모를 좀 하셨다가 너 이러한 교육 받았잖아. 캠프 끝나고 나서 그러므로 흐트러지지 마라. 그렇게 서로 의견 공유를 하려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이거 말고도 한 10배 정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냥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제가 발췌를 한 것뿐입니다. 자, 학생들에게 제가 뭘 강조하냐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상 가장 공평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햇빛도 불공평합니다. 어디는 햇빛이 많이 비치고 어디는 햇빛이 좀 덜 비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도 그래요. 어디는 공기가 맑고 또 돈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건강 심지어 건강도 공평하지 않아요. 누구는 건강하고 또 누구는 또 연약하고 뭐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따져가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공평한 거는 완벽하게 공평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하게 공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은요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역량이 넘치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뜻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버지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어에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영어에서 말할 때 우리 단순미래라고 있습니다. 단순미래. 지금이 단순미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에는 단순미래와 의지미래 두 가지 미래 시제가 있죠. 시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단순한 미래, 단순한 시간을 말합니다.
올해가 2021년도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뭐 어떻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년 되면은 뭐가 됩니까? 내년에는 2022년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리고 오늘이 29일인가요? 29일입니까? 30일입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일이면 또 30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절로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걸 딱 우리에게 주시고서 가장 공평하게 24시간을 잘라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중요해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의지미래입니다. 의지미래. 영어에서 표현은 의지미래를 말합니다. 근데 윌이 들어가죠.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24시간에 누구는 24시간 동안에 누구는 게임을 하고, 누구는 카카오톡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야. 이거를 몇 시간 안에 10시간 하는 거야. 10시간. 그리고 누구는 24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그러면 동일한 시간이지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발전이라든가 자아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3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학년이 몇 학년이냐? 고2예요. 고2학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학년이 몇 학년이냐? 고1입니다. 내가 1년만 젊었어도 공부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러고 있어요. 애기들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면 시간이 부모님들 생각할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으로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당연히 시간이 넉넉합니다. 제가 감히 말합니다. 현재 고1 시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크로노스 시간, 단순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근데 이 학생들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녀석, 그 녀석이라면 안 돼. 지난번에 스태프들한테 혼났어요. 그 학생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 학생들이 나는 시간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은 뭘 하냐? 게임을 하고 있고 카카오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일하게 주어진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아주 상당히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시간 쓰는 것에 따라서 이 카이로스 시간에 대한 것들은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오히려 가장 공평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공평하고 정당하고 누구에게나 골고루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쓰는 것에 따라서 가장 불공평하게 되는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하게 되는 그런 역발상적인 영논리적인 문제 속에 이 시간이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현재 고1이면 좀 너무 충분하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스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6학년들이 시간이 무한정인 시간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현재 6학년들이 왜 전부 다 스카이를 왜 못 갈까요?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귀 자녀분들 고등학생 두신 부모님들 6학년 있었잖아요. 그 시절.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서 지금 우리 애기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줄 알았습니까? 죄송해요. 자, 몰랐죠.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 학생들이 쓰고 있던 시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카이로스 시간을 너무나 훌륭하게 사용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습니다. 과거, 학생들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을 공유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현재 우리 학생들 죄송합니다. 이런 그냥 제가 부모님 세미나 할 때는 그러냐고 들으세요. 꼭 너무 뭐 자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거니까 현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부터 그래서 그래요. 우리 애기가 왜 지금도 게임에 빠져 있고 카톡만 하고 있고 놀기만 하고 잠만 자려고 할까요? 왜? 지금 왜 그럴까요? 그거는 과거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요? 과거부터. 과거에서 왔던 현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의 행적이에요. 과거의 행적. 그러니까 현재 갑자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애기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부터 그렇게 살아온 모습이 현재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자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미래라는 거죠.
미래. 그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현재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은 미래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애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년에 열심히 할게요, 엄마. 6학년들이 그래,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엄마 나 3년만 놀다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갔어요.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삶을 그대로 미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가져오셨네. 자, 이게 아직도 자, 그래서 제가 과거, 현재, 이 미래라는 것은요, 뭘 공유하고 있다? 서로 간에. 이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생명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현재의 모습이 언제부터 왔다?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언제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미래를 바꾸고 싶다. 즉 내년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미래 가서 못 바꾼단 말입니다. 언제 바꿔야 돼? 지금 바꿔야 됩니다. 현재. 현재를 바꿔야 돼요. 현재를 바꾸지 못하면 미래를 못 바꿉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었고 현재의 모습은요.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현재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캠프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동일한 시간표 속에서 24시간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졌는데 누구는 열심히 살았고 누구는 열심히 살지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다고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과거를 우리가 반성을 해라.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지? 스카이를 가고 싶지? 그러려면은 미래에 가고 싶다면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 1년 후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래서는 절대로 미래를 바꿀 수가 없다. 그때 가서 공부를 못한다. 그러므로 미래를 바꾸려면 지금 바꾸자.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꾸지 못하면 너희들이 미래를 바꿀 수가 없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왜 이 모습이냐? 과거의 모습과 뭐가 달라졌냐? 키 큰 거 외에는. 지금의 모습이라는 과거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미래의 모습이 예측을 하고 싶다면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그것이 바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래까지 그대로 끌고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훈련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아가지고 시간을 또 동일하게 주어진 이 24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하자. 크로노스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내가 만드는 시간, 내가 만드는 이 시간을 철저하게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바꾸자. 현재를 바꾸자.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14시간 공부를 할 때 지금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한 번이라도 더 집중하고 30분 계획표에 성실하다면 분명히 미래의 모습도 이렇게 바뀐다. 지금 너희들 힘든 것들 왜 힘든 것인가? 지금 14시간 공부하는데 왜 고통스러운 것인가? 안 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과거를 반성한다면 지금 힘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모습은 당연한 것이다.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럼 현재 이 모습을 바꾸다면 미래에는 너희들이 훨씬 더 개선된 모습으로 훨씬 더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미래를 바꾸고 싶지? 미래에 너희들이 스카이를 가고 싶지? 그렇다면 언제 바꾸라? 지금 바꾸라. 지금 너희들이 14시간 모습으로 공부를 해서 실력이 쌓아진다면 미래에 너희들의 모습은 분명히 성장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제가 학생들에게 말하는 거죠. 부모님들한테 지금 뭐라고 혼내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에 캠프를 통해서 이제 전달할 구체적 내용들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제 캠프에서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들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냥 중간에 이렇게 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캠프에서 실천할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아는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러기 위한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성입니다. 근성. 제가 아까 시간에 대한 얘기도 아까 그 얘기가 결국 뭘 기르라는 거예요. 근성을 기르라는 거죠. 현재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근성이 길러지게 되면 미래에도 이 근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성만 생기면 학생들이 아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꼭 실천해야 될 제가 14시간 캠프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아는 공부해라. 학생들이 아는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도만 나가는 공부했기 때문에. 누가 전달해 주는 것 받아서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을 다 들었을 때 이해하는 것을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해하는 것은요. 왜 아는 것이 아닙니까? 휘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휘발성을 잡는 것까지가 아는 공부예요. 그 잡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가 아는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들어왔던 내 지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근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시간 제가 캠프를 통해서 철저하게 아는 공부해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공부한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 노력을 한 거야. 원장님한테 그렇게 혼나가면서 욕먹어가면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이유 그걸 통해 가지고 근성을 쌓고 너희들이 미래에 너희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감 막 우리 학생들 심어주죠. 자신감 고취.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기부여, 마인드 컨트롤 난 잘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또 멋진 세미나 다 좋은 거예요. 이거. 저도 세미나 다니고요. 저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고요. 또 자신감도 막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저한테도 굉장히 훌륭한 멘토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멘토들의 조언, 그 다음에 멋진 계획표 같은 것들 다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변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를 만약에 찾고 싶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는 자신에게 확고한 정신과 육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주 확고한 정신과 육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말은 지금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확고한 정신과 육체를 만약에 그 아이들이 만약에 가질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돼요. 만약에 정신이 해이해지면 육체는 건강한데 그러면 육체가 강단 있게 버텨서 그 정신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야 정신 똑바로 너 정신 안 차릴래? 그 육체가 좀 멀쩡하면 그리고 만약에 육체가 깔아져요. 그러면 육체가 깔아지고 힘들고 지칠 때는 정신이라는 놈 한 놈만 살아가지고 눈을 바짝 떠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는 근육이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나? 시신경, 시근육이라는 게 있나? 그럼 눈 근육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육체가 깔아진다 할지라도 눈만큼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정도 힘은 있잖아요. 숨 쉴 수 있는 힘이니까.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한 놈만 붙잡아도 근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둘 다 생기지 않으면 나는 근성이 깔아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확실한 가장 동기부여를 찾는다면 정신, 육체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제가 14시간 캠프 기간 동안에 처음에 아이들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이게 무슨 일이지?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왜? 아직 아이들이 체력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똑바로 앉아있어. 똑바로 앉아있어. 허리 세워. 펴. 이러면 육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체크와 아는 공부해. 처음에는 아이들이 못하죠. 근데 이 싸움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싸움을 해야죠. 이 싸움에 학생들이 지친다고 깔아져가지고 나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버티면 되는 건데 정신이 안 들어온 건데. 그리고 정신이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면 아이들이 희열을 느낍니다. 학생들이 이제 내가 14시간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아는 공부가 가능하네. 이런 걸 아는 순간에 체력이 떨어집니다. 육체가. 그럴 때는 그 육체를 부여잡고 엄살을 부리지 말고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캠프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4시간 동안 공부를 얼마큼 할 것인가. 또 우리 아이가 정말 14시간 공부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제 말씀 들어볼 때는 얼마나 비본질적인 얘기입니까?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런 걸 가르치려고 제가 캠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자, 캠프에서 실천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는 공부를 하기 위한 아까 근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근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이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는데 보십시오 부모님들 우리 서울대 내 주변에 서울대에 나왔다 또 서울대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 친구에게 우리 아이한테 붙잡고 가서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주 저도요, 제 사촌 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외숙모부터 해서 외삼촌, 삼촌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오면은 너 공부 어떻게 했니? 아주 그냥 명절 때만 되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제가 공부 특강 강사도 아니고 또 친구네 집에 가서도 그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캠프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이거는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근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근성만 있으면 제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공부했어? 어떻게? 자꾸 이걸 물어봐요. How?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렇게 자 학생들에게 자꾸 이거를 물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런 걸 묻는데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까? 그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다. 지금 이 안에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상당히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고 또 전문직에 계신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저 같은 사람들 또 다른 분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묻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그걸 공부하는 방법을 딱 세팅을 해가지고 골격을 잡아서 그렇게 공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분 한 번도 안 계시죠? 참고는 하죠, 당연히. 아, 수학은 이렇게 하니까 좋다더라. 참고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 자녀를 위해서 할 때는 이 방법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은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은 터득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안에서 나름대로 이 학창 시절에 공부 꽤나 하셨다는 부모님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방법, 그 방법대로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 터득을 하셨습니까? 터득을 하셨죠? 그런데 그럼 터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터득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수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조금 이따 제가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터득이라는 이 방법은요.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아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처음서부터. 공부하는 방식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을 폈으면 어떻게든지 아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이가 매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뭘 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매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하다가 막 비효율적이에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능률도 없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목적은 오직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어떻게 수학을 공부할 것인가? 영어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공부를 하겠다. 내가 아는 공부를 하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아는 공부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아는 공부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는 공부가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알아지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가능하구나. 나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수학이 이렇게 습득이 빠르구나. 난 이렇게 공부하니까 영어에서 좀 더 빠르게 습득이 되는구나. 이 과정을 찾으려면요, 한 6개월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는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 나만의 공부 방법이 터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게 지금 우리 저희 캠프에 오고 있는 스카이 의대 선생님들도 공부하는 방법 찾아 말하라 그러면 비슷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거의 다가 다릅니다. 틀려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뭐라고 하느냐? 내 방법은 내가 했던 거야. 너희들은 참고하네. 이렇게 그 어린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터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적으로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제가 뭐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캠프 동안에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 근성을 가르치고 아는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터득되어야 된다. 절대로 외부적인 방법, 사람들에게 들어가지고는 그 공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좀 핏대 좀 세우고 학생들에게 저는 캠프 내내 아는 공부해라. 근성을 가지고 해라. 눈 똑바로 눈동자를 책에 몰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